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민입니다.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 가격표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신차 발표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제가 이 차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 서울모터쇼에서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4개월 전이에요. 아니, 신차 발표는 4개월 전에 해놓고 가격표가 지금 나오면 차를 왜 안 판 이유가 있었죠. 전기차 인기가 약간 좀 시들시들 이런 이유도 있고, 뭐 공장이 멈춘다느니, 뭐 판매량이 너무 낮다느니, 가격을 내린다느니, 할인을 한다느니,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원래 모델 자체가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그 인기가 없었던 그 아이오닉 6 구형 모델 오너예요. 풀옵션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아이오닉 6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신형으로 나온 이 아이오닉 6 과연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살만한지 트림별로, 옵션별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 너무 예뻐졌죠? 저는 이전 모델, 구형 모델 오너로서 너무 슬픕니다. 아니, 처음부터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내줬어야지 말이 되나? 아니, 화가 나네 진짜. 저는 서울 모터쇼 가서 이거 실물을 봤잖아요. 디자인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풀옵션 가격부터 한번 볼까요? 프레스티지 N라인 6,132만원에 옵션을 다 더하니까 6,820만원? 물론 여기에 이제 보조금을 더하게 되면은 한 5천만원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형 세단 아무리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풀옵션 기준이니까 가장 아래 등급 트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밸류 플러스 트림 4,856만원입니다. 가장 기본 모델 중에서도 롱레인지가 빠져 있어서 배터리가 63kWh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배터리가 63kWh가 들어갔는데도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37km 정도나 돼요. 공차 중량이 한 1.8톤 정도밖에 안 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후휠 드라이브의 기본 스탠다드 배터리를 선택하는 건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84kWh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은 전압이 697V를 사용하고 있지만 63kWh 스탠다드는 523V를 써요.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으면서 최고 출력이 170마력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나타 2.0 자연흡기 엔진이다 라고 하면 160마력 요 정도가 됐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기 모터라서 초반 가속부터 토크가 최대로 뿜어져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전기차의 모터 출력이 조금 더 괜찮겠지만 170마력은 조금 아쉬워요. 반면에 롱레인지로 올라가면 기본 출력이 229마력부터 시작하니까 훨씬 더 경쾌한 출력을 보여줄 겁니다. 게다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562km로 한 130km 정도가 확 뛰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탠다드를 구매하실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기본 모델 4,856만원짜리 밸류 플러스 옵션표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요. 안전 관련 옵션에서는 차로 유지 보조 2,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 이거 외에도 HDA 1 정도에 해당되는 기능은 기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네요. HDA2가 현대자동차의 최신 주행보조 기술인데 이 차로 유지 보조 2 요게 나온 지도 벌써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감독형 자율주행 기술을 2028년에 시행한다고 하던데 2028년이면 너무 느리지 않아요? 아니, 테슬라는 이미 미국에서 감독형 자율주행 기술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 FSD V12부터 V13까지 자율주행 기술들이 다 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 해도 늦은 건데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시작한다고 하면 너무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현대 연구원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요즘 현대 주가도 막 올라가고 있잖아. 만약에 자율주행을 희망하신다면 2028년이 넘어가서 나오는 차량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 쪽에서는 페달 5조적 안전 보조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예전에 캐스퍼에서도 들어갔었죠. 예기치 않은 급가속이 일어나면 막아준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모든 자동차에 장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런 페달 5조적 사고가 워낙 많아서 그냥 단순히 운전자가 다치고 운전자의 차가 고장나고 끝나면 괜찮겠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인명피해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요거는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외관에서는 18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말 LED라고 생각하는 그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라 MFR 방식의 반사형 LED를 썼어요. 그래도 이중접합 유리는 1열까지 잘 적용해 줬습니다. 내장에서는 12.3인치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 요거를 기본으로 넣어줬어요. 이것도 솔직히 할 말 많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내년부터 신차로 발표되는 차량들에게는 플레오스라고 하는 이 16대 9 비율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넣어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올해 발표되는 모든 차들은 CCNC로 출고가 된다는 건데, 이러면 아이오닉 6는 또 구형 모델의 그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이오닉 6 제가 신차 나오자마자 2022년
2022년 10월 달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때 OW 세대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음 2022년 말에 나왔던 그랜저는 어떻게 됐죠? CCNC를 달고 나왔습니다. 단 1, 2개월 차이로 아이오닉 6는 CCNC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출시되고 있는 이 아이오닉 6 내년 되면은 플레오스 나오면서 지금 이 CCNC도 다 구형이 되겠죠. 구형 모델도 OW 세대 계속 적용하다가 이제 CCNC로 바꿨는데 내년이면 플레오스 나와버려요. 이게 빨리빨리 변경을 좀 해주고, 그리고 연식 변경이라고 한다고 한들 저런 디스플레이를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모든 모델에 확대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 계속 CCNC로 팔면 파는 현대차 분들도 CCNC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실 거죠? 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 텐데 업데이트를 계속 해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좀 당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트를 보면 직물 시트, 이건 저 말고 한국에 계신 오너분들이 용납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다 라고 하면 캐스퍼는 좀 따로 보고 아반떼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 2천만 원짜리 깡통 아반떼도 기본 모델에 인조가죽 시트를 넣어줘요. 근데 지금 2025년에 나온 4,800만 원짜리 아이오닉 6 중형 세단 전기차에다가 직물 시트를 넣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부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열선 핸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은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 다른 트림까지 모두 공용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직물 시트 같은 경우에는 트림을 한 단계 올리거나 옵션 정도만 추가로 적용하면 바로 인조가죽 시트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열선 통풍 여기까지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밸류 플러스라는 트림을 너네 이거 사지 마, 열선도 안 들어가고 통풍도 안 들어가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아래로는 편의에 100W 충전 단자 들어가고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여기에 후방 카메라까지 기본으로 들어가요. 추가 옵션을 보면 컴포트 초이스 120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148만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컴포트 초이스는 이 직물 시트를 인조가죽 시트로 바꿔주면서 1열 열선 통풍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추가로 하이패스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는 HDA2가 들어가면서 각종 안전과 관련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밸류 플러스를 고르실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옵션들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나는 이 밸류 플러스에다가 요 옵션 두 가지 선택한 거 딱 요거 두 개만 넣고 탈래, 그리고 롱레인지만 골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라이트 트림을 보게 되면 롱레인지 모델이라 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선택 옵션에 딱 두 가지만 들어가 있어요. H트랙 4륜구동 들어갈 수 있고 20인치 휠 고를 수가 있는데 선택 품목에 보면은 컴포트 초이스나 현대 스마트 센스 2 요 두 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 라이트 트림을 고르시는 분들은 1열에 열선 통풍 시트가 빠져있는 직물 시트를 무조건 넣은 상태로 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이패스도 안 들어갑니다.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현대 스마트 센스 HDA2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은 이 라이트 트림을 왜 나눠놨냐?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보조금 때문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진짜 최소한 한 20-30분 이상 잡아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라이트 트림, 이 밸류 플러스 뭐 이런 트림들이 있는 이유 자체는 100%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라이트 트림을 구매한다고 계약을 넣으시더라도 차가 출고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로 올라가서 한번 보면요, 5,095만원으로 250만원 정도 올랐죠. 롱레인지는 5,553만원입니다. 한 450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익스클루시브에서 이 밸류 플러스 대비 추가된 옵션들을 한번 보면 이중 접합 유리가 1열까지만 됐던 게 2열까지 확대 적용이 됐고 직물 시트가 인조가죽 시트로 바뀌면서 1열에 열선 통풍 시트, 전동 시트까지 모두 추가됩니다. 이 정도 추가하고 250만원을 올리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선택 옵션들을 한번 보면요, 컨비니언스 69만원, 하이패스, 디지털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요렇게 들어가네요. 하이패스나 디지털키 2 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반드시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당황스러운 건 익스클루시브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하이패스가 빠져있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보통 이제 익스클루시브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 중간 정도급 트림이다 라고 쳐주거든요. 그랜저에서 익스클루시브면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오닉 6에서는 익스클루시브까지 왔는데도 옵션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컨비니언스를 추가하면 외부 V2L을 추가해 줬었는데 신형부터는 이게 빠졌네요.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2 151만원, 이거는 주행 보조 기능 HDA2가 추가되면서 주행 안전과 관련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웬만하면 꼭 넣으시는 게 좋아요. 파킹 어시스트 80만원,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들어가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는데, 이제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 주차를 하다 보면 기둥 같은 데 박을 뻔한 적들 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만 막아줘도 옵션가 뽑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파킹 어시스트라고는 돼 있지만 차 밖에서 차를 앞뒤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기능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거는 빠집니다. 이거를 넣으시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프레스티지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컴포트 플러스 68만원,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랑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요거가 들어가요. 자세 기억 시스템, 요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데 자세 메모리 같은 건 그냥 기본으로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 플래티넘 71만원, 프로젝션 타입의 LED 램프 들어가면서 뭐 지능형 헤드램프, 천연 가죽 시트, 요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요렇게 5가지가 전부입니다. 뭐 L라인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외관, 실내, 디자인의 차이 정도기 때문에 요거는 취향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L라인에는 플래티넘 옵션이 없습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플래티넘 옵션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익스클루시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일 핵심은 구형 모델이랑 기본 옵션 구성 자체는 비슷한데 주행보조 조금 더 넣어주고 미세하게 옵션들이 좋아지면서 가격을 100만원 정도 내렸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현대기아는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거나 풀체인지를 하면 가격을 기본적으로 막 200~300만원씩 올린다, 요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6는 오히려 100만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옵션 구성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가격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괜찮은 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다음은 프레스티지입니다. 5,553만원, 익스클루시브 대비해서 한 450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 시트 들어가고요. 익스클루시브에서 추가 옵션으로 빠져나왔던 현대 스마트 센스나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어라운드 뷰 같은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만 하더라도 220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면서 순차 점등 방향 지시등, 스르륵 스르륵 켜지는 헤드램프, 그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실내에서는 뭐 앰비언트 무드램프, 스마트 주차 보조, 실외 V2L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 옵션들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차 점등, 방향 지시등, 뭐 실외 V2L,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선택 옵션으로도 넣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실외 V2L,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옵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프레스티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 아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꼭 프레스티지까지 와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물론 아이오닉 6가 구형 모델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프레스티지를 샀습니다. 근데 익스클루시브에서도 어떻게든 좀 옵션으로 우겨 넣을 수는 없었나? 이 옵션을 넣고 싶으면 트림을 최고 옵션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넣어 놓다 보니까 옵션표도 참 보기 힘들고 이게 내가 원하는 구성의 차량들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프레스티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보면 디지털 사이드미러 138만원, 요거는 안 넣으시면 되고요. 하이테크 플러스 95만원,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로 기본 스피커가 6개에서 8개로 추가됨과 동시에 앰프가 하나 들어가요. 근데 스피커가 8개가 되는데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전체 공통 옵션을 한번 보면요, 빌트인 캠 2 플러스 60만원, 이거 블랙박스 주렁주렁 이거 앞뒤로 이렇게 선 따고 추가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기본으로 추가되어 있는 빌트인 캠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H트랙 247만원, 사륜구동으로 만들어주면서 출력이 올라가죠. 와이드 썬루프 64만원, 여기에 20인치 휠 피렐리 타이어 59만원, 마지막으로 롱레인지 모델은 한 400만원 정도가 추가된 5,973만원입니다. 구형 모델 대비해서 한 130만원 정도가 저렴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선택한 가성비 트림 옵션은 뭔지 보면요, 프레스티지까지는 조금 과하다 생각을 하고 익스클루시브 롱레인지 트림에다가 컨비니언스, 현대 스마트 센스 2,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빌트인 캠 2, 요 정도까지만 추가해서 보조금 받고 한 4천만 원 후반 요 정도로 구매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애매한 게 지금 전국 보조금 소진율이 대략 한 80% 정도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계약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 6 신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나와 있다라는 것들은 없지만 구형을 참고해서 보면은 18인치 기준으로 한 680만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대략 한 9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뭐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생애 첫 차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후반 정도의 신차가를 맞춰놓고 보조금을 받고 나면은 한 4천만 원 후반 정도 나오게, 이렇게 구매하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를 한 아이오닉 6 가격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구형 모델 대비해서 가격도 조금 내려가고 성능도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편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한 7kWh 정도가 올라갔고 옵션도 주행 보조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전기차라는 항목이 유지비도 저렴하고 여러가지 세제 혜택도 있고 세금적인 혜택 부분도 있고 많기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좀 더 심각한 거는 배터리가 조금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테슬라 모델 Y RWD가 보조금 받고 4천만 원 후반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누가 중형 세단을 사겠어? 당연히 모델 Y 사지 않을까? 아무리 옵션 넣고 뭐하고 하고 뭐 RWD라서 배터리가 조금 더 작고 뭐하고는 하지만 중형 세단에서 중형 SUV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4천만 원 후반에 거의 비슷한 돈을 주고 아이오닉 6를 사야 되나? 아니 중형 SUV 선택지라는 테슬라가 있는데 심지어 테슬라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주고 좋은 성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6는 내년이면 플레오스로 적용되면서 디스플레이도 구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구매를 조금 꺼려하지 않나. 이 가격표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참 많아지긴 합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절치부심해서 아이오닉 6를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를 한 게 맞지만 이게 뭔가 경쟁사가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조금 더 성능의 향상이라든지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